앞으로 가 있으나 시간이 안 나서 그걸로 하면은 내가 사진 찍어줘. 이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하면은 네,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찍어도 되나? 이건 처음에 라이브 방송하기 다 세팅을 해놓으시고 방송하기 누르기 전에 가로로 돌리셔야 돼요. 방송하기도 먼저 누르고 돌리시면 안 돼. 아, 방송하기 네, 전에. 이미 카메라가 돌아간 상태에서 방송하기. 얘는 여기서는 이제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하기를 그렇게 해요. 돌려놓고 방송하기를 누르셔야. 처음 네. 방송하기 들어갈 때 네네네. 미리 네, 처음에 이제 제목 같은 거 쓰시잖아요. 네. 그리고 들어갈 때 그걸 누르셔야. 제목 쓰고 제목 다 쓰시고 그다음에 뭐 친구 태그 걸기 모르고 다 하신 다음에 방송 누르기 전에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방송하기를 누르시면 왜 이렇게 예쁘게 나오셨어요? 원래 예쁘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식사원한테 얘기 나누는 게 내가 태그를 안 걸었나? 내 친구들이 안 들어오지? 나도 이제 스마트폰도 막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거 핸드폰에 그것만 끼워놨어. 스카이프를 하시고 여기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방송하기 제목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늘 647회다 이러면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해서 그거 쓰시고 방송하기 방송하기 누르시면 돼요. 네. 몸은 태어나서 잘 만나서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주 와이파이 되는 세계만 되고 하려고 강제로 하면 그냥 데이터가 없어요 아예 돈 주고 시작할 때 사진을 좀 해놓고 해야 돼요. 새로 고정만 이건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서 시작하라는 거죠. 이렇게 주셔도 관심 없는 사람들 가끔 너와 얘기하며 열받는다 엎어버려 말로만 안전하다 외치는 사람들 성주와서 살아나요 열받는다
신기하다. 기호 6번 박인주 인사드립니다. 헤매일지라도 속사이로 아침은 온다. 그대 눈살 찌푸리며 숨짓지만 오늘도 축복받는 새 생명이 있고 아직 우리에겐 살같은 것들이 시작하는 연인들의 사랑도 있다.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대 눈빛 빛나고 있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대 진실 살아있는 한 눈살 찌푸리며 한숨 짓지만 오늘도 축복받는 새 생명이 있고 아직 우리에겐 살같은 것들이 시작하는 연인들의 사랑도 있다. 그대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대 눈빛 빛나고 있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대 진실 살아있는 한 그대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근무한 우리 율동천사들이 한 율동은 6월 5일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거 리허설 한 것 같아요. 네,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 647일차 집회를 우리 임을 위한 행정국을 힘차게 함께 제차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뭉치는 담대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조금 있으면 우리 김덕기 총장님 옵니다. 오고 있는 중이라 조금 늦어서 제가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김천 교육너머에서 오늘 강연회를 했는데 우리 김천 시민들, 엄마들 아주 상당히 좀 많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여는 말씀은 이 강연회도 주관했는 교육너머 대표로 있는 우리 이동욱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 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차 벗어주십시오. 아 맞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사들 오늘 천사들이 율동하는 날입니다, 그죠? 화요일은 네, 엄마들에게 하루 휴가. 네, 율동 천사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사드배치가 소멸될 때까지,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돼 사드 반대해 사드 반대해 사드 반대해 우리는 사드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돼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제가 전에 사드 반대 율동 우리 하은이한테 배웠었는데 한동안 안 할 때만 이제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배워가지고 다음에 그 율동 천사 할 때 제가 나와서 한번 같이 한번 율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 국회에서는 한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었는데 최저임금 삭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언론에 보니까 그 김성태 자유한국당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항의 문자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최저임금이란 단어를 스팸으로 처리하는 그거를 뒤에 기자가 카메라 잡아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아예 그 항의 문자 안 받으려고 최저임금을 스팸 처리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그거 할 때 보셨잖아요, 그죠? 그때도 보면 맨날 싸우는 것 같아도 그런 것도 할 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보면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 대선 전에 공약으로 걸었던 게 뭡니까? 경제 분야에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으로 내걸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보니까 그 공약을 완전히 폐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국민의 소득을 올려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놨더니만 완전히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오늘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참 개탄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소개드렸던 우리 이동욱 대표님 앞으로 모시고 여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예, 저희들이 그 김천 교육 너머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오늘 처음으로 초청 강연회를 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박미자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할 혁신교육이란 주제로 오늘 강연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사실은 플래카드도 많이 달고 SNS로 홍보도 했지만은 몇 분이나 오실까 하고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오늘 보니까 녹색미래과학관의 세미나실을 거의 가득 채웠어요. 한 100명 가까이 오셨더라고요. 예, 100명이 예, 100명이 넘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그 초청 강연회를 들은 많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다. 우리 부모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을 이제는 앞으로는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강연에 좀 많이 해달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분기별로 잡든지 해서 초청 강연에 한 번씩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 선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창교 교육감 후보 사모님 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진짜 중요한 선거입니다. 잘 선택을 하셔서 우리 경북도 이제 보수의 아성, 수국골통의 아성이라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교육감을 제대로 뽑는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사흘째 사드 반대 사드 홍보 깃발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김천서는 현재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반대에 대해서 호응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빵 하고 울려주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창문 열고 화이팅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선거 전에 들어가면은 좀 바빠서 할 시간적 여유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시민탑 앞에서 내일까지는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함께 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예, 다들 647일째나 열심히 저희들이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있게 계속 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김천 교육너머처럼 이런 시민단체가 더 많이 생기고 또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저 뉴스를 보니까 지난번에 언제죠? 토요일인가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우리 어저께가 정교조 설립 29돌 예, 이었는데 그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박근혜 정부 때 법원 행정처가 상고 법원을 하는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하고 걸림돌이 되는 단체 중에 이제 정교조를 타겟으로 삼아서 법의 노조로 통보하는데 일정 부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저께 오늘 보니까 KTX 성무원 있잖아요. 여성 성무원 그게 거기도 보니까 1심, 2심을 계속 성소를 했었거든요. 그 성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도
뭐 큰 이변이 없으면 당연히 승소 해고 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기각을 해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1심, 2심 판결에 승소함으로써 받았던 임금의 이자까지 못해가지고 1인당 한 1억 원 넘게 반납하라 이래 하면서 거기에 생명을 또 끊는 이런 또 불상사도 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요번에 보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청와대에 냈는 보고서에 보니까 이 KTX 성무원 판결에도 이 법원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청와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참 의혹들이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고 그 법원 내의 판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판사들도 뭐 회의를 6월달에 보니까 회의를 잡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아마 법원이 이번에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한테 개혁을 받겠죠, 그죠? 예, 국민들이 나서서 개혁시키기 전에 법원이 정말 스스로 사법 개혁을 잘 할 수 있기를 정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잘 하는지 못하는지. 맞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난번에 꽤 오랫동안 우리 광장에서 못 봤죠. 우리 김종희 팀장님이 일본의 평화 활동을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혼자 간 게 아니고 중간에 또 우리 소성리에 있는 분회장님 그리고 원불교 강현욱 교무님 사무실에 이렇게 세 분이서 가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먼저 강현욱 교무님 먼저 앞을 모시고 이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듣고요. 전에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김종희 팀장님 이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현욱 교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예. 자꾸 도망가시오. 사실 싸웠는데 날라갔어요. 난리 났어요. 잡으셔야지. 예. 제가 24일 날 들어갔어요. 24일 날 오키나와로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난리가 났더군요. 한국에는. 도대체 우리가 없는 사이에 한국에 무슨 일이 난 것인가.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오키나와에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면서 계속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오는 날에는 기쁜 소식이 들려와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었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고 디테일하게는 여기 김종희 팀장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일본에 대한 감상은 하나였습니다. 일본에는 하나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 하나의 전쟁을 기억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그룹은 그 그룹의 기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으로 얻어진 권력과 돈을 기억하는 그룹. 이 그룹은 그때 당시에는 자신들의 힘에 취해서 그때 당시에도 약자들을 희생시켜서 돈과 권력을 취했었고요. 이제는 미국과 함께 손잡고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갈취하고 짓밟고 그러고서 자신의 권력과 돈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군인이 지키는 것은 권력이다. 이 말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키나와인들이 겪었던 참상 속에서 얻은 정말 트라우마 같은 교훈이었었습니다. 일제 패망 직전에 전쟁 막바지에 본토를
지키고자 내줬던 곳이 바로 오키나와였습니다. 20만의 오키나와인들이 죽었고요. 그 중에 저희 조선인들도 1만 명 이상이 죽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천황이 미국 대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키나와 줄 테니까 오키나와 20년, 50년, 아니 니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나만 살려주면 된다. 그걸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키나와에는 일본 전역에 배치된 미군 기지의 75%가 현재 오키나와에 설치가 됐습니다. 다니다 보면 전부 다 미군 기지예요. 양쪽을 다 둘러보면은 가장 좋은 땅에 미군 기지가 있고요.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조금만 지나가면 바로 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가장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곳이 바로 히로시마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재건을 했을 때 재건하려면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히로시마만 돈을 특별히 줄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도시 건설 특별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요. 그 법에 의해서 히로시마가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 영역, 어떠한 뭐 시장이 해야 될 일, 뭐 이런 것 저런 거 막 다 해서 히로시마를 재건을 해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는 평화도시라는 이름을 또 얻었어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히로시마에는 여전히 미군 거의 최대에 가까운 탄약기지가 히로시마에 있습니다. 그 히로시마에 있는 탄약기지에서 베트남전을 위해서 그리고 걸프전을 위해서 그곳에 쏟아냈던 탄약들이 모두 다 그 탄약창에서 나갔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전쟁에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두 지역에 어쩌면은 또다시 전쟁의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있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약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는 좀 달라요. 히로시마는 좀 본토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인이 얘기했던 군인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군인이 지키는 것은 권력이다. 라는 말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뼈아프게 다가왔던 교훈이었겠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가장 약한 사람들을 전쟁의 포화 속에 던져놓고 아베와 같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오키나와에 추진되고 있는 해상기지, 해노코에 있는 해상기지도 아베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됐냐고요? 우리 첫 번째 들어온 날이 언제였죠? 사드가 첫 번째 들어온 날? 4월 26일. 예, 해노코 기지는 4월 25일 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약자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배불리는 모든 정점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전쟁의 참상과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룹이었습니다. 오키나와인들에게 또 하나 물어봤을 때 이런 걸 물어봤었습니다.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게 8년입니다. 5천 며칠이에요. 공사는 작년에 시작됐지만
도대체 이렇게 오래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린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전쟁을 겪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미국 무기를, 미국 군지를, 그냥 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냐.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는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가 않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나 조선 독립운동이나 우리 민주화운동이나 그리고 작년 촛불 집회 때까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가장 앞서서 싸웠고 그리고 가장 끝까지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600일 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들, 상처들, 트라우마들, 이것은 우리만 겪어야 되는 것이, 우리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또다시 겪어야 될 고통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한편에 있죠. 약자 희생시켜갖고 자기 배불리는 그룹이 또 있죠. 대결의 긴장 속에서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룹들, 대결의 긴장 속에서만 자신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미국이 있고요. 그 꼬리에 수구단체가 있습니다. 그 수구단체들 저희 출발하기 23일날부터 28일까지 소성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대결과 긴장이라면 어쩌면 그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모순적이게도 당연히 소성리일 수밖에 없겠다. 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현재 판문점 앞에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평택 앞을 가겠습니까? 마지막 이 평화 정세에서, 이 남북 관계 속에서 마지막 대결 긴장의 씨앗이 남아있는 곳, 바로 소성리가 그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성리에서 사드가 빠져나가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환호를 했습니다. 아, 잘했다.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것 그대로 답습했어요. 근데 강력한 메시지는 단 하나죠. 여기 우리 땅이야. 미국 땅도 아니고 중국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고 러시아 땅도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은 우리야. 우리가 할 거야. 니네 상관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우리 땅 문제 우리가 선도해서 할 거야.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는 국민들입니다. 현재 평화 정세에 80% 가까운 지지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전격적으로 김정은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평화 정세를 바라는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메시지 한 번 더 전해야죠. 북미 정상회담
미국 깽판 놓지 말고, 일본 깽판 놓지 말고, 중국 깽판 놓지 말고, 러시아는 요새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만들어라. 한반도 평화. 메시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 9일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두 번째 촛불을 듭니다. 이 땅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일본에서 돌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일본말로 할 필요는 없겠죠? 더불어 평화라는 겁니다. 일본 우리 초대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와중에서도 소성리 사드를 주제로 소성리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주와 김천의 이 사드 투쟁의 이야기를 듣고자 저희를 초대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투쟁에 함께하고자 성금까지 모아주셨어요. 1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또한, 저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현안 문제가 당장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연대를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우리보다 더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 때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에 갔던 자리는 그거를 정말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일본에 우리 함께 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더불어 평화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자고 더불어 평화 외치겠습니다. 더불어 평화! 더불어 평화! 더불어 평화! 더불어 평화! 더불어 평화! 더불어 평화! 마치겠습니다. 강현욱 교무님 일본에서 활동하고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국회에서 지난번 판문점 선언 4월 27일 그걸 지지하는 지지 결의서를 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 남북 한반도에서 남북이 만나서 평화 모드로 가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자유한국당, 해외에서는 이 아베 정권, 일본에도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아베 정권이 문제입니다. 해외에서는 아베 정권, 국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 평화에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트럼프가 북미회담 안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 둘이는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막 속상해하고 아쉬워할 때 그 둘이 좋아했을 거예요. 잠시나마.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제1야당으로 오히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앞장서서 처리하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세력들이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매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매를. 우리 이번에는 일본에서 활동을 먼저 가서 선발대로 먼저 가셔가지고 활동하시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28일날 귀국했습니다. 우리 평양 광장에는 오랜만인데 우리 김종희 팀장님 앞으로 모시고 활동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지난 19일에 일본으로 아침에 7시 55분 대구공항 비행기를 타고 어젯밤 대구공항에 도착하니까 비행기 시간으로 9시 15분이었습니다. 9박 10일 동안 일본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5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가서 또 우리 투쟁도 알리고 앞으로 연대해서 우리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평화, 그래서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자는 분들과 함께 만나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제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이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 딸 민성이랑 같이 갔었는데요. 도쿄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첫날 행사가 도쿄에서 국회의사당 쪽에서 이제 그 아베 태진과 그리고 평화헌법 구조 개헌 저지를 위한 일본 분들의 투쟁 현장에 제가 가서 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박근혜 태진 촛불입니다. 광화문의 박근혜 태진 촛불. 그러니까 촛불로서 어떻게 그 정권을 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어떻게 한국에는 어디서 그런 힘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해냈는지 그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가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하고 아침 비행기를 탔었는데요. 도쿄 공항에서 여권을 딱 이제 공항에서 빠져나오는 거기에서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 사진을 딱 찍자마자 분위기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기실로 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갔더니 외국인들로 보이는 가족과 6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제 나이 또래 되는 여자분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어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어쨌든 의사소통을 했는데 일본에는 며칠 묵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갈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저보고 나중에 출국할 때 티켓이 있냐고 보여달라고 하길래 보여줬더니 그러면 이제 출국할 때는 오사카에서 출발하냐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체크를 하길래 그렇게 수월하게 대답을 하고 여권을 돌려받았는데 다시 이제 입구심사실로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핑계가 다른 핑계가 아니라 가방에서 마약과 금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든다. 그래서 진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몸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좋다. 하지만 민성이는 얘는 아직 중학생이고 어리고 지금 조금 겁을 먹은 상태니까 얘는 밖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이제 제 가방과 민성이 짐까지 다 뒤졌는데 어쨌든 가방 안에서 이제 제가 일본에 초청받아 가면서 준비했던 자료들도 나왔고 또 그 큰 여행 가방 안에는 일본에 도착하면은 거기 분들께 선물로 드릴 그러니까 현수막 더불어 평화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현수막을 한 7, 8장 제가 준비를 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니까 어떤 내용인지 들고 가서 사진을 찍고 또 제 여권을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제가 보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일본에 와서 어디를 갈 거냐, 며칠 묵을 것이냐, 여기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의사항을 들은 바가 있어서 나는 여기에 관광하러 왔다. 제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영어는 조금 우리하고 발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조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한자를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이 조금 통해서 이제 제가 했는데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더니 다시 이제 또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다 싸라 그러고
현수막도 다 돌려주길래 이제 다 했어요. 근데 다시 별실로 가자는 거예요. 별실. 특별실. 별실로 갔더니 이제껏 조금 친절하게 저한테 조사를 했던 질문을 하고 했던 사람이 태도가 조금 돌변했습니다. 책상에 딱 앉더니 완전히 뭔가 수사관의 느낌으로 저를 딱 앉히는 거예요. 뭐 앉히든 말든 저는 겁은 안 먹었지만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또 물었던 질문들을 계속 하더니 제 여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들으니까 아베라는 말이 나오고 데모라는 말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걸 봐서는 아 내가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지금 아마 일정으로 그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퇴진 그 데모에 내가 이제 갈 것이라고 아마 짐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는 yes, 예, 아니요를 준비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아베 데모 이해가 no라는 아니야.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들으라고 데모 이해 계속 이거를 반복을 했었죠. 했더니 아무튼 수사관이 한 6명이 왔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준비해간 그 현수막에 대해서 또 다시 묻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일본어도 많이 배웠습니다. 더불어라는 말이 뭐죠? 이쇼니, 도모니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말들 듣고 뭐 하느라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를 공항에서 마중하기로 하셨던 일본 분이 니시오카 씨께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 이분과 연락을 하고 싶다. 전화 통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옮겨 적기만 옮겨 적지 절대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직접 하겠다고 했더니 강압적으로 제 휴대폰을 손으로 딱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이제 절대로 연락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저지만 또 밖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또 걱정하면서 아무튼 9시 45분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서 빠져나오니까 12시 5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제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5일 있다가 강현욱 교무님과 임순분 소선이 분회장님이 입국하실 때는 저보다는 그래도 더 강하게 투쟁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 입국이 한 4시간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분들은 한 45분 만에 나오신 거예요. 아무튼 그쪽에 계시는 정치인께 의원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오셨는데 아무튼 입국을 하면서 강현욱 교무님이나 임순문 분회장님보다 제가 세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사방으로 알아보신 거에서 이제 그분들 만나서 같이 그때부터 이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약자로 쟁포라고 하는데요. 쟁포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교환회라는 일본에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가 만들어진 지는 한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식민 지배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비극이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대결도 없었을 텐데 이 모든 한반도의 문제는 일본인인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반성에서 출발하셔서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아니라 그런 민간 차원에서 많은 기금도 만들고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을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연대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이번에 초청을 하게 되어서 많은 비용도 부담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그래 도쿄에 가서 다음날 도쿄에서 큰 장소에서 모여서 도쿄 분들하고 함께 우리 여기 김천에 그리고 소성리의 사드 투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박근혜 퇴진 촛불 그 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광화문 촛불이 하루아침에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도 맞서서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훌륭한 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셨던 분들이 늘 계셨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런 사회이지만 항상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늘 있어 왔던 그런 역동적인 그런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의 촛불도 밝혀질 수 있었고, 또한 한편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1987년 민중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도 이뤄내고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 어떤 성과도 냈지만, 하지만 사회 곳곳에 이 안보라든지 대결 구조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그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모순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억압이, 부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찬 촛불도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억압이 있는 곳에 항상 저항이 있었고, 그런 힘으로 우리나라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성공할 수 있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해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40일이 넘도록 김천역 광장에서 미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미국을 상대로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아마 촛불을 밝히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본의 도쿄에 첫날 갔을 때 느꼈던 거는 일본에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나 거의 똑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비정규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가장 핵심에는 부패한 정권, 아베 정권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도 끊임없는 그 억압이나 왜곡되고 있고, 또 민중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또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사회나 우리나라 사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닮아 있는 모습은 그 원인이 같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이라는 전쟁을 팔아서 자신들의 부를 누리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원인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도 같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삿포로는 일본의 가장 위쪽인데 삿포로에 갔다가 또 히로시마까지 오고, 오고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오키나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교무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오키나와 바다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맞습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를 매립해서 미군 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미국의 욕심, 그리고 히로시마, 가와사키의 핵폭탄으로 인한 일본 사람들이 겪었어야 할 그런 전쟁. 근데 그 전쟁의 아픔이 한쪽에 그렇게 기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평화헌법을 붙여서라도 지금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 아베의 그 검은 음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웃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가방에는 일본 분들이 함께 여기에 계시는 한국 분들과 평화를 위해서 연대해서 투쟁한다는 의미로 우리말로 적어서 여러 가지 손으로 직접 만드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전해드리고, 남은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또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벅찬 감격을 앞으로 투쟁으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한 열흘 동안 갔었죠.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정도 나눠서 일주일요? 너무 올가먹는 거 아니에요? 3일 들어보고 더 필요하다 싶으면 특별 또 시리즈를 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평화활동하고 오신다고 수고해주신 우리 김종희 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오키나와부터 이어지도록 오늘 농경까지 오늘 조금 들었는데 내일하고 모레 놓으시면 더 많은 또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또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그 일본의 교가미사키 마을 주민들의 또 초대를 받아서 우리 대책위에서 박병주 선생님하고 부작 선생님이 또 일본 사드 기지가 있는 마을에 다시 연대 활동을 갑니다. 두 분도 또 잘 나가셔야 되고, 나가실 때 그 금괴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금괴는 장롱에 딱 넣어놓으시고, 아니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잘 또 활동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힘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우리 79차 소성리 수요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조금 현재 그 소성리 상황에 한번 우리가 소성리에 힘을 다시 한번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정말 농사철이라서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시간을 쪼개서 내일 우리 소성리 수요 집회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6월 9일 6구 2차 평화 촛불이 서울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운불교 소성리와 함께 우리 김천도 이 평화 촛불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천막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출발 시간은 다소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6시에 광화문에 사전 집회를 시작하고 7시에 평화 촛불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일을 좀 보시고 식사하시고 1시 정도에 오후에 이제 김천에서 출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좀 급한 일 보시고 오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가는, 광화문에 가는 것도 우리가 북미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의 응원과 또 좋은 협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한번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율동천사 율동은 안 하고 9호로 바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참 우리 그 김천시의회 황병 의원님 함께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더 의회에 가셔서 아니면 김천에서 또 큰 일로 좀 시민들을 위해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방선거에 또 출마를 안 하시더라고요. 참 아쉽습니다. 그죠? 좀 더 많은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음에 나오면 한번 인사,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호로서 오늘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핵붕괴 사라졌다! 사드 배치 처리하라! 처리하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하고 평화 오라! 사드하고 평화 오라! 축하! 감사합니다. 아이만 웃으며